안녕하세요. 3단원 우리말의 의문체계 프린트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우리말의 의문체계를 알고 특성을 이해한다 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럼 의문체계를 알려면 제일 먼저 의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밑으로 내려와서 확인하겠습니다. 의문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모음과 그 말의 뜻을 구별해 줄 때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공, 콩 이렇게 분리를 하죠.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뜻이 달라져요? 요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강이랑 공 어떻게 달라져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자음 요거를 모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의문에서는 가장 먼저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자, 모음과 자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더라? 기억나실까요? 모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말하고요. 자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음이랑 자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우리말의 모음 체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모음 체계는 첫 번째 단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 있죠.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죠? 발음을 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은 단모음, 홀로 단자, 입 모양이 하나다 이렇게 쓰죠. 발음이나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할 때 우리는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단모음을 분류는요, 발음을 할 때를 기준으로 세 가지 기준을 삼는데, 첫 번째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죠. 혀의 최고점의 위치, 우리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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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2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렸을 때 발음란은 여기 중간의 기점으로 앞쪽과 뒤쪽의 포인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앞쪽을 우리는 전살 모음이라고 하고요. 뒤쪽을 후선 모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평하냐 동그라냐 평태가 평평하냐 동그라냐에 따라서 평순 원순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혀의 높낮이 턱을 아래로 내리면서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입 모양이 점점 벌어지게 되죠. 높은 데부터 고중 저모음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단모음 5개를 나누면 돼요. 우리 요거 키위, 세회, 해 요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긴 뭐였어? 그렇지. 금붕어, 조화 요렇게 자음을 붙여서 만들었었습니다. 그쵸? 잘 외워두시기 바래요. 혀의 최고점은 입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냐 뒤쪽이냐 혀의 높이는 고중저로 나누어집니다.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원순과 평순으로 분류가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는 모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중모음은 발음을 할 때 모양이 변하는 것으로 얘는 이랑 그쵸? 야 이렇게 얘는 이 하고 이렇게 붙게 되죠. 요것도 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쪽으로 넘어와서 확인 문제 볼게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운이라고 합니다. 자,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목 안에서 나올 때 장애를 받고 나와요. 지읒 보이시지요? 우리 요거 자음이라고 합니다. 단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 중간의 기종으로 앞쪽에 있으며 앞전자에 혀설자를 써서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놓이면 뒤웃자에 혀설자를 써서 후설 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고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와우는 입술이 동그랗게 우물어지기 때문에 둥글 원자 입술 순자를 써서 원순모음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할 때 입술 모양이 중간에 변하는 것, 변하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해서 입술 모양이 이중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음 체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음 체계표는 밑으로 먼저 가서 소리를 내는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죠. 입술, 잇몸, 셋입, 여린입, 천장까지 할까요? 목청 소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봤던 이렇게 입술 모양을 그려서 손을 예쁘게 다듬어 주는데요. 다시 이렇게 이마부터 해서 이렇게 입술 나오고요. 여기가 비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 턱. 오늘은 학원이 엄청 크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가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여기 뒤에는 뚫을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목으로 내려가겠죠. 그림 이상하게 그려졌네. 자,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를 주는데 제일 처음에 입술, 그 다음에 잇몸 이렇게 나누어서 칫솔로 찔렀을 때 아픈데 센 입천장 찌르면 토 나올 것 같은데 으윽 하는데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목구멍 이렇게 5포인트로 나누어지잖아요. 여기를 그대로 입술, 잇몸, 셋입, 여린입, 목청소리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내는 방법 파열, 마찰, 파찰, 비음, 뇽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오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 파열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입술 안에서 땅 터지는 걸 얘기를 하죠. 파 터지는 거. 마찰음이라고 얘기하면 비비는 거. 그 다음에 파찰음이라고 하면 여기 파와 여기 찰 순서대로 이렇게 써있죠. 그쵸? 공기를 막았다가 비비는 거.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비음은요 코로 공기를 보내기 때문에 소리를 내면 여기 코에다 손을 대면 울리죠. 유음은 혀 끝으로 잇몸에 살짝 대었다 떼거나 아니면 윗잇몸을 댄 채 하고 흘러보내는 소리라서 혀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본다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3중 체계가 이루어져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쓱 집어넣으면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파열음 막았다가 팡 터진다고 해서 제가 파도 생각해 달라고 했고요. 파도를 볼 수 있는 곳 바닷가. 마찰음이요. 비벼지는 소리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마찰이 심한 과목, 우리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 수학 아닌가요? 수학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찰은 막았다가 비벼지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죠. 막았다가 비벼지는 것 얘기할 때 우리 왜 주차장, 끼쾅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주차 라고 얘기를 해서 주차 모습을 주차장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음은요 주차 꽝 받고 나면 어머 죄송합니다 할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비음을 살짝 섞어 가지고 어머나 죄송해요 어머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만약에 상대방이 사과를 잘 받아 주었다면 분위기가 좋게 흘러서 랄랄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파열음과 마찰음, 파찰음, 비음에 따른 소리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씩만 외워두었다면 우리말의 3중 체계에 의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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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와서요. 소리의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같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소리 길이가 짧고 길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구별되죠.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점에서 소리의 길이는 역시 의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밤, 말, 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밤은 혹시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요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어요. 별이랑 달 그린 거거든요. 큰 밤 안에 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먹는 밤, 큰 밤이 긴 소리라는 거. 그렇게 외우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 말 이렇게 보면 요거는 우리 속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발 없는
속담이에요. 그쵸? 발 없는 말이 멀리 간다. 발 없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이 타는 말보다 멀리 가겠죠.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가니깐요. 요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 말씀어자예요. 요 말씀어자가 있으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더 오래 가는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병할 때의 병은 질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유리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이 병에 는 이렇게 병에는 오래 앓던 병을 고칠 약이 있다. 오래 앓던 병, 질병을 긴 소리로 놓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눈 있죠, 눈. 요거 긴 소리. 요게 스노우 하는 눈이 긴 거거든요. 요 눈이 길어요. 눈 한자 말고. 아이고, 아이고. 눈, 아이고. 눈. 이렇게 쓰는데 요 스노우는 우리는 아는데 요즘 아직까지는 한자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요거 글자도 한번 봐주시고요. 요거는 우리가 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눈에 가지고 있는 거죠. 얘도 눈목자를 가지고 있는 요런 안자가 있거든요. 눈 한자예요. 안과 할 때가 아니니까 요것도 한자도 한번 봐주세요.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면 좀 보일까요? 짜잔. 눈사람 안에 눈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다 그리긴 해야겠지만 조금 더 표현해 드렸어요. 눈사람 안에 눈이 있으니까 긴 눈이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벌은 이거 3학년 3반에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저는 요 그림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보이세요? 벌 받는 사람. 요 그래서 이 벌 곤충이 가지고 있는 요 벌 있죠. 요렇게 쓰는